성관계를 할 때 윤활액이 나오는 그런 이제 주머니거든요. 근데 걔가 잘 막혀요. 무균으로 유지할 수가 없는 부위이거든요. 밴드도 못 붙이고 세균은 계속 이제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처방된 약은 좀 끝까지 드셨으면 좋겠어요. 항생제는 꼭 드셔서 2차 감염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샤워하다가 겨드랑이 같은 데 나면 이게 막 제가 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1타 3피에서 산을 맡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송윤경입니다. 저희 1타 3피 피부과 원장 이상신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외음부 피부에 관해서 이게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외음부 질환은 뭐 남성도 그렇고 여성분도 그렇고 이제 속옷도 있고 외출복도 있고 하다 보니까 누구 눈에 잘 안 띄고 본인조차도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더라고요. 이런 외음부 질환을 이제 어느 쪽에서 봐야 될지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이런 특별한 자리를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그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피부 관련해서 이제 찾아서 왔는데 이건 보니까 이거 호르몬이다 이건. 그래서 산부인과 송 원장님께 많이 환자를 좀 뺏긴 적? 맞아요. 그런 적 있어요. 피부에만 뭐가 나서 진료를 보러 오셨는데 질 쪽에 어떤 뭐 분비물이나 이런 게 좀 같이 보이거나 소양증, 가려움증, 뭐 진물 이런 게 같이 있다면은 같이 협진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자식은 아무의 자식도 아니다 이런 말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과에서도 산부인과에서도 성형외과에서도 외과에서도 보는 질환은 어느 과에서도 사실 제대로 봐주고 있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히스토리 잘 듣고 진찰해보고 제가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은 피부과로 넘겨드리고 피부과에서 산부인과 같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병변은 산부인과에서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 히어산부인과, 히어피부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피부과에 전문의 원장님들이 3분 계신데 전부 남자분들이에요. 외음부 피부병원으로 오시면 제가 초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 선에서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좀 헷갈리거나 저도 진단이 좀 뚜렷하게 안 나온다. 사진을 찍거나 환자분 동의를 구해서 이제 피부과 선생님 조언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집 안이라는 자체는 좀 밀폐된 공간이고 그런 이제 온도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체온도 마찬가지로 좀 올라갈 뿐더러 따뜻한 환경들이 가려움을 유발하는 히스타민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대부분은 가려움은 밤에 더 잘 생깁니다.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 많이 가려워서 다들 병원이 문 닫는 시간에 응급실에 많이들 찾아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식초나 요거트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열심히 연구를 해서 약산성 클렌저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식초 같은 식품들을 잘못 쓰시면 화학적 화상을 입어서 피부 자체가 물집이 잡히거나 벗겨지거나 할 수도 있고, 요거트는 사실 유산균의 개념보다는 유제품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먹는 유산균 따로 드셨으면 좋겠고, 요거트는 실제로 잘 안 씻겨 나가면 우리 유제품 잘못 두면은 이렇게 막 곰팡이 피고 그러잖아요.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식초 이런 거는 산성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뭐 이제 식품 첨가물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정상 피부에 발라도 무리가 가지만 아무래도 장벽이 무너져 있는 가려움이나 습진 병변에 바른다면 당연히 더 악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셀프로 제모를 하거나 이제 왁싱을 잘못하거나, 사실 레이저 제모 후에도 모낭염이 일단 제일 흔하게 생기는 것 같아요. 어느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어떤 경우에 농이 잡히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농이 잡힌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이제 처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면 손에는 세균이 있을 수 있는데 손으로 잘못 짜다가 더 덧나기도 하고 학색도 생기고 병변도 커지는 흉터가 생기기도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꼭 오시면 좋겠고, 피지낭종의 경우에는 짜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술로 절제를 하시거나 레이저로 절제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여러 번 생겨가지고 고생하는 걸 좀 막으실 수 있죠. 농이 계속 안에 있으면 이게 배출이 안 되거나 안에서 계속 그게 뭉쳐요. 섬유화도 되고 가끔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리 와서 절개를 해주면 그런 섬유화도 안 되고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산부인과입니다. 성관계를 할 때 윤활액이 나오는 그런 이제 주머니거든요. 근데 걔가 잘 막혀요. 생각보다 많은 양의 분비물이 많이 고입니다. 되게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고 아주 끈적끈적하고 투명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바르톨린 낭종은 질 안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 입구에 5시 방향, 7시 방향에 이렇게 있거든요. 바르톨린 낭종은 다른 피부 병변이랑은 좀 헷갈리지 않는 게 이제 위치상 특정이 되고, 보통 이렇게 우리 뾰루
피부지 난 거는 요만하잖아요. 바르톨린 낭종 생겨서 오시는 분들은 보통 제일 작은 게 콩알 만한 거고 알밤 크기, 호두 크기, 뭐 탁구공 크기로 커져서 오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꼭 산부인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런 낭종이나 뭐 모낭염이 왔을 때 그런 걸 치료를 하고 가장 핵심 과를 불문하고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무균으로 유지할 수가 없는 부위이거든요. 밴드도 못 붙이고 세균은 계속 이제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처방된 약은 좀 끝까지 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르게 이렇게 손으로 긁기도 하고 이제 이게 뭐지 하고 샤워하다가 보고 이렇게 짜거나 그래서 이제 더 감염이나 이런 게 많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항생제는 꼭 드셔서 2차 감염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샤워하다가 겨드랑이 같은데 나면 이게 막 제가 짜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낭염은 이제 모낭에 생긴 염증이라 항생제 먹으면 되는데 피지낭종은 이게 피부가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가지고 이제 낭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피지낭종은 사실 이제 항생제만 먹어도 되진 않아요. 안에 접혀 있는 이 낭을 어쨌든 제거하는 게 완벽한 치료라서 진료를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외음부 피부병변 보러 많이 오시는데 자주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레이저 제모 권장드리긴 해요. 레이저 제모 하시면 이제 털들도 점점점 줄어들고 얇아지고 하기 때문에 외음부 피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편안한 것 같아요. 저도 학생 때 이게 산적처럼 여기가 투수염이 많았거든요. 가장 잘한 피부과 시술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제 제모를 꼽아요. 제모를 하고 나서는 여기에 모낭염도 많이 안 생기고 마찬가지로 이게 얼굴뿐만이 아니고 이런 외음부나 이런 안 보이는 곳에도 제모를 해준다면은 각종 피부 또는 산부인과 질환들이 조금 더 확률을 낮출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습해서 생기는 진균성 질환이나 뭐 이런 것들 갖고 계신 분들은 제모하시면 정말 이점이 많습니다. 이런 외음부 쪽은 이제 습한 환경이 많아서 이제 곰팡이인지 습진인지 바이러스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바이러스인지 헤르페스 우리 입술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만 좀 구분만 다 잘 돼도 해결이 잘 되기 때문에 물집이 잡히거나 궤양이 생긴 거는 이제 헤르페스인 경우가 제일 많은데 베체트병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히스토리 잘 해봐야 되고 저 곤지름이 있나 봐요 하고 오셨는데 그냥 뒤져진 경우도 있고 피부 병변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묘사만으로 특정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전문가한테 오셔야 됩니다. 저희는 보면 사실 시진으로는 구별이 가능하거든요. 곤지름인지 쥐젖인지 피지낭종인지.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너무 많이 검색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성병이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바르시자 우리 집에도 있잖아요. 아들 발냄새 잡으려고 사다 놓은 건데 인터넷에 보니까 그 바르시자로 쥐젖대셨다 후기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외음부에는 정말로 절대로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쥐젖 아닐 수도 있고요. 이제 사막이면은 올마가니까 오셔서 빨리 해결하시면 좋겠고 바르시자 외음부에 되시면 질염 폭발할 것 같습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곰팡이일 수도 있지만 가끔 이제 태선일 수도 있어요. 그는 이제 걔가 피부가 두꺼워지는데 이런 게 이제 외음부에도 계속 그 가렵거나 긁으면 거의 거북이 등껍질처럼 계속 두꺼워지고 산부인과에서도 많이 오죠, 태선은. 제일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오래된 가려운 병변을 가지고 오시고 색깔이 이제 하얗거나 회색으로 변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고강도의 스테로이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금방 좋아지는데 제대로 된 치료가 안 들어간 경우에 진짜 오래 고생하다 오시죠. 그런 분들은 사실 저의 이제 팬이 되십니다. 하나, 둘, 셋. 청결제 안에 뭐 하나의 성분이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질환이냐에 따라서 이게 악화시킬 수 있고 뭐 좋아질 수 있고 그래서 청결제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청결제를 어디를 쓰셔야 되는지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질 안쪽을 씻어내는 세정제가 아니거든요. 외음부 피부에 기름진 분비물이 나오면서 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음순과 소음순 사이 이런 데 끼고요. 음액 덮개 사이에도 많이 끼거든요. 그런 데는 이제 노폐물이 끼면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니까 그런 데는 좀 씻어내주시면 좋겠는데 이거를 막 가려운 부분을 청결제를 마치 치료제라고 생각하시고 박박 긁어낸다. 그러면 피부 보호막이 벗겨져 나가면서 병변은 보통 더 심해집니다. 청결 유지 용도로 이틀에 한 번이나 가볍게 하루에 한 번 정도 제가 설명드린 부위를 씻어내는 건 좋아요. 기본적으로 청결제는 질 안쪽을 씻어내는 용도로는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피부과 산부인과 같이 모여서 외음부 피부 병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궁금하셨던 게 좀 풀리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